근데 이분들이 가운데 딱 있는 전동휠처럼 덜을 이제 앉아 있으니까 머리 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말을 꼭 거세요, 진짜. 그죠? 네. 그다음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결혼은 했냐 일단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애가 둘이라 그래요. 갑자기 그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 축제 공간이 돼요. 와, 인간 승리. 대단하다. 너는 인간 승리했다. 애를 낳았으니까.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고민이 혹시 뭐냐고. 네.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너 요즘 고민이 있어? 네. 그런 질문으로 딱 느껴졌거든요. 홍현 씨.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간 신호응은 우리 그 당장 만난 카메라 앞에서 그런 포장되고 지적인 이미지로 포장된 어떤 정철된 그런 신호응 말고 정말 이 시대에서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 벗어라. 뭐 이런. 청년 신호응으로서 네. 우리 친구끼리 정말 대화하는 신호응으로서. 아니 고민이 저도 뭔가요? 다른 청년기의 분들처럼 네. 비슷한 고민들 많이 있죠. 네. 진로 고민도 네.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네. 또 뭐 연애 고민도 있을 때도 있고 그 중에 가장 탑으로 올린다면 네. 진로 고민이죠. 약간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방송 일처럼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평소에 하고 사냐면 우리 당장 만나 제작하는 거랑 KBS에서 라디오 두 건 네. 이게 제 주요 어떤 일상이에요. 일과인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네. 이런 고민들은 요즘 많이 좀 생겨요. 네. 그래서 막 어리고 이런 나이가 아니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제 오늘 친구잖아요. 지금. 아줌마 친구. 네. 네. 아침. 저는 제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 때 장애단체 정책 실장이었는데 그때 유엔의 그 권고가 너네 나라에 장애인 대표단이랑 같이 와라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유엔이 권고해서 그 얘기 듣고 3시간 만에 짐 싸서 그냥 갔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이거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용기가. 네, 아니 그때 뛰어들어야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6살인데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0세인가 39세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뛰어들어야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못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뛰어듦이 가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계속 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오는 거에 배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지금 느낌 왔어. 나 퇴직하고 간다. 변- 건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인생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방어벽을 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이 거부할 수 없는 자기이게 있거든요. 그럴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때 영어도 진짜 너무 못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영어도 시작하신 거구나. 가서 많으네. 뭔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정말 이상했냐면 네. 그 외국 NGO들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 건 너 책임이고 내가 할 말 하고 너가 말한 거 나 잘 못 알아들으니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라. 나의 한국 장애 여성 이슈는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는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니네가 내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게 진짜 용기다. 아니 용기가 아니라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영어를 지금처럼 했으면 막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눈치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베제라밖에 할 수 없는. 네, 왜냐면은 그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온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장애여성 조항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데였지만 내 마음, 우리나라 장애 여성들의 마음 속에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해야 된다는 건 명료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냥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맞물려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노래하는 일이 좋아해서 가수를 네. 하는데 어느 공연을 가서 이제 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해요. 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 이 질문을 안 하시고 네. 왜 시각장애를 갖게 됐나 이 질문을 네.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장애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계속 네. 그 대답을 하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네. 이제 내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였고 그냥 네. 내 노래를 들어주길 바랬는데 네.
이게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약간 무릎팍도사에 나온 거 같은데. 진짜 제가 뭐 네네. 이건 정답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저 수는 친구에게 없지만 물어보는 느낌으로. 네, 저의 네. 그냥 경험, 네, 네네. 나는 어떻게 살고 왔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쩔 수 없다. 너 그냥 네, 살아. 아니 그래서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는 이런 거가 굉장히 신뢰되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나라나 사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우리 사회는 이 장애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이거 꼬치꼬치 묻는 이상한 문화가 좀 있어요. 이걸 되게 어떤 드라마로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네. 공동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장애를. 그래서 그 질문은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입장이고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민족성을 갖고 있고 그거는 나의 존엄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사회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요구하고 일단 이러한 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사실은 자기 감정이 손상되는 거를 우리는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들의 무지함. 그러니까 무지가요.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 무지해서 오는 무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이 손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니까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많은 분들이 쭉 와서 줄을 서세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2분 정도 간격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나를 제치고 앞에 서신 사람이 다 타요. 그럼 꼭 나를 못 타는 거야, 전동휠체어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뭐예요? 탄 다음에 문 있는 쪽으로 되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휠체어를 안 탄 분들 저를 마주 보면서 천천히 문이 닫힌 30초 동안 그 어색한 시간으로 휠체어 탄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뭔지 너무 알아. 그러나 그분들 눈빛 속에 긴장이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 돼. 일부러 눈 피해요. 네. 있죠. 그러면 1분, 2분쯤 되면 새로운 전철이 또 도착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이 나와 상관없이 줄을 서세요. 그게 과연 그럼 내가 저분들을 미워해야 될까? 왜냐면 내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텐데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이걸 대처하는 내 룰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내가 정서적 상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3번까지는 새치기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4번째 됐을 때는 제가 얘기해요. 저는 3번이나 엘리베이터를 보냈습니다. 저가 약속에 늦습니다. 여러분들은 날 모르지만 내 뒤로 줄 서세요. 예를 들면 내 룰은 여기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 3층에서 개찰구 있는 데까지 가거나 지상까지 갈 때 대략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30초 정도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운데 딱 있는 전동 휠체어를 이제 앉아 있으니까 저보다 키가 다 크시잖아요. 머리 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말을 꼭 거세요, 진짜. 그죠? 그러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결혼은 했냐 일단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애가 둘이라 그래요. 갑자기 그 밀폐된 엘리베이터니 축제 공간이 돼요. 와, 인간 승리. 대단하다. 너는 인간 승리했다. 애를 낳았으니까. 사실 내가 여성으로서 자연 발생적인 건데 왜 인간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30초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침묵의 시간을 화기애애하게 바꾸시는데 제가 하나 허용 못하는 거 딱 하나는 반말을 하시면서 무시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박또박 얘기를 해요. 어떤 무시가 좀 어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반말로. 그럼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순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쵸. 이분은 장애인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끊어내야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걱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갖고 내가 그 감정풀이를 할 때 내가 분이 나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들. 이 세대는 장애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갖고 바뀌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힘이 생겨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나는 나의 정체성은 노래하는 사람인데 나의 시각장애로만 보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인간 승리로 본다는 되게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을 정리를 해내고 그분들에게 선을 넘어올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동적으로 내가 이해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바꾸고 이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여,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들은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싹 없어지지 않더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